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더운 날씨도 이제 확실히 꺾이고 완연한 가을이 된 기념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비용은 아내의 업비트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던 비트코인 140만 원어치를 매도한 돈으로 충당했는데요. 이후로는 월 20만 원씩 투자하던 비트코인 투자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월 20만 원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투자에 대한 확신은 이번 여행에서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40년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도쿄도 아니고 제2의 도시인 오사카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하곤 이런 나라를 휘두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보다 더 큰 수학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덜 쓰고 글자라도 하나 더 읽자 싶어 사갔던 매일경제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오사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 유독 정년퇴직은 이미 하고도 남았을 유럽과 미국의 노부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은 언어의 형태로 봤을 때 독일, 벨기에, 프랑스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유럽의 선진국들과 미국인들이 은퇴를 하고 아마도 평생 동안 모아온 연금 덕분에 이 먼 곳까지 여행을 와서 여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유럽의 주요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은퇴를 위한 그들의 자산 형성 방법을 물어봤고 지금 짧게 그 대답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유럽 선진국들은 국가의 강력한 연금제도 덕분에 은퇴 이후의 삶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은퇴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 반면에 유럽은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으로 은퇴를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우리나라는 단기 고수익 투자, 유럽은 장기 투자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대목이 소비 및 라이프 스타일이 유럽은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줄이는 다운사이징과 여행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 대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 부담이 크고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려는 경향이 강하면서도 생활 수준은 은퇴 전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년 연장을 그토록 원하는지, 노후 빈곤이 왜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 미국은 어떻게 은퇴 자산을 형성하는지도 챗GPT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일부 지역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지역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 강력한 경제 성장, 세금 혜택이 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분당 판교 정도가 부동산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데요.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자체가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미국의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임대 수익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팔아야만 돈이 되는 가치 저장형 부동산 말고 임대 수익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는 점에서 미국식 부동산 투자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일본 여행을 통해 느꼈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재테크 방법, 신념을 따르지 말고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의 은퇴 전략을 따르는 것이 맞다. 왜냐? 우리는 자산을 물려줘야 할 자식이 없으니 가족 지원에 대한 부담은 부모님 병원비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니 말이죠. 그리고 현재 자산의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로 인해 은퇴를 위한 자산 배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거의 형태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정년 연장과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좀 더 세밀하게 유럽과 미국인들이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더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은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한테 답을 구할 게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멘토를 찾아서 답을 묻는 게 맞으니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흘러오고 나면 S&P 500에 최대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든든한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S&P 500의 연수익금이 내 연봉을 완전히 압도할 때까지는 성실히 다녀야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때 파이어족을 꿈꾸며 회사를 다니는 것은 노예의 삶이고 월급이라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믿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높은 확률로 나의 노후 대비와 현재 누리는 삶을 망치게 만드는 나쁜 사상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우친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가며 S&P 500에 최대한의 장기 투자로 유럽 선진국 사람들처럼 안락한 노후를 대비하며 현재도 즐길 줄 아는 삶을 조용히 회사 다니며 이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